자, 새로운 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좀 보려고 그래요. 감히 교육까지 손을 댑니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면 학부모가 만약에 1,000,000명이다 그러면 1,000,000명 모두가 교육 전문가라서 뭐 얘기하기 어렵다 그러죠. 하지만 어떤 교육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좀 본질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같이.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누군가는 직업을 가르치는 것이라 할 테고, 원래는 이래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서양 같은 경우 유니버시티나 각종 교육기관이 사실은 직업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동양 같으면은 누군가는 인성을 가르치는 것이라 할 테고,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문이랄 게 오로지 인성교육밖에 없었죠. 또 누군가는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컴퓨터도 직업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그 컴퓨터 학문 자체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여하간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내리는 만큼 1,000,000명 학부모가 1,000,000명 각각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교육제도 역시 중심을 못 잡고 제멋대로인 상황인 면이 있어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직업을 가르치려는 사람은 직업을 가르치시고, 인성을 가르치려는 사람은 인성을 가르치세요. 학문을 가르치려는 사람은 그냥 학문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다만 배우는 쪽에서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죠. 직업을 배우려는 사람은 직업을 배우고, 인성은 인성을, 학문은 학문을 배우려는 사람이 배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대부분의 교육이 사실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독 국가가 관리하는 학교 교육만큼은 누군가 멋대로 가르칠 것을 정해놓고 국민들에게 강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어교육이, 역사교육이, 과학교육이 그래요. 필요하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지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나에게 필요한지 여부는 상관없어요. 누군가 제멋대로 그런 교육들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혹은 과거부터 그렇게 배워오던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필요한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국영수보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모두가 그것을 잘 알고는 있는데 학교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과목들과 그 과목들을 통해 먹고 사는 교사들을 갑자기 내보낼 수도 없고, 새로운 과목들의 교사들을 갑자기 채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해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의 기자재를 갖출 돈도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어떤 학교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가르치는 사람도 선생님들도 식량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가르치면 하루치 먹을 것이 나와야 비로소 직업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한 학생에게 하루치 먹을 것을 받든 100명의 학생에게 100분의 1씩 모아서 받든 하루치에 먹을 것은 반드시 있어야, 그래야 직업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육비를 내는 입장에서 개인 교습 비용과 단체 교습 비용은 그렇게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효과면에서 개인 교습이 우수하지만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유예요. 경제적인 이유예요.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내려면 한 사람이 가르치려면 모아놓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아놓은 곳이 학교예요. 모아놓고 가르치는 곳이 학교예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한 21세기에는 학생 수백만 명을 한 사람의 교사가 가르칠 수 있어요. 인터넷 인강이라 그래요, 요새 애들은. 인강을 통해서는 100만 명이 뭐예요? 1,000만 명, 1억 명, 수십억 명도 가르칠 수 있죠, 한 사람이. 그 교사와 학생이 만나기 위해 물리적인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죠.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교육에 드는 비용은 거의 0원에 근접해 갑니다. 이제 더 이상 학교가 필요 없어요. 학교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지도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겠는가라고 걱정을 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되묻겠어요. 교사가 지도해주고 있는 현재는 모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가고 있는가라고. 이게 만약에 무슨 어떤 상대적인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좋은 대학에 가고 못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못 가거나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학교가 교육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라는 게 그래요. 교육에 있어 학교의 존재 이유는 앞서 말한 경제적 이유가 전부이고요. 몇 가지 부가적인 득과 실이 공존할 뿐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 부가적 요소에 집착하느라고 본질을 외면한 채 큰 비용을 써가며 정작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 뭐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점점 달라지는 능력의 차이와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각각의 학생마다 외울 수 있는 양이 다르고 외우는데 걸리는 시간도 다르잖아요. 단순히 암기 과목만 놓고 보더라도.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고 범위가 다르고요. 집중의 정도도 다르고 학습에 할애할 수 있는 여건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아이는 뭐 옛날 80년대 같은 얘기는 어떤 아이는 집안일을 도우느라고 밤에 한두 시간밖에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는 반면 집안일 유복해서 하루에 8시간 공부를 할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법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학교라는 제도는 좋은 여건에 좋은 머리를 가지고 무난하게 엘리트의 과정을 밟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지고요. 또다시 극히 일부의 학생들에게만 좋게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 교육으로부터 늘 소외됩니다. 충분한 교재가 있다는 전제 하에요. 공부는 전적으로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부할 교재가 있다는 전제 하에요. 외우든 이해를 하든 공부는 전적으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교사가 필요한 경우란 교재가 충분치 않거나 그래서 배울 그리고 매개체가 아예 없거나 그럴 적에는 교사의 어떤 구두 가르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교재가 학생과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원활하게 지식의 전달이 어려울 때 학생과 교사의 1대1 질의 응답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 이럴 적에만 교사가 필요해요. 원래 교육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생활지도 이런 거가 아니라 어떤 과목을 가르친다라는 개념에서 교사. 하지만 1대1을 전제로 하는 한 이미 학교의 존재 이유가 배치되는 거죠. 학교는 모아놓고 가르치기 위한 곳이에요. 1대1을 전제로 한다는 건 학생이 500명 모여있는 곳에서 교사를 500명 데려다가 할 필요 있나요? 교사가 학생 집으로 가면 되지. 그죠? 학교는 그 학교의 존재 이유랑 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로서의 교사는 극소수의 학생에게만 의미를 가질 뿐이에요. 반에 30명이 있다. 뭐 저 어릴 적에는 60명씩 있었는데 60명 중에 그 수업의 진도와 내가 이렇게 맞는 애들은 뭐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진도가 이미 나가 있거나 나머지는 진도를 못 따라가는 애들이거나 그래요.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무제한으로 충분한 단계별 교재를 생산할 수 있어요. 어떤 과목이든 무한대로 쪼개가지고 올릴 수 있죠. 인터넷에 올리면 그냥 가서 클릭해서 들으면 그만이에요. 특히나 학교 교육으로 행해지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이미 넘쳐나는 교재가 있고요. 충분한 경쟁으로 매일같이 더욱 새롭고 좋은 교재들이 생산되고 있어요. 자, 뭐 어떤 사이트에 인터넷 강의를 하는 사이트에 들어와 봤어요. 스카이에듀라는 사이트인데 가령 뭐 수학을 봅시다. 단계는 수능 기초, 과목은 가형, 나형, 뭐 어쩌고 수학, 미적분일, 검색. 자, 미적분일, 뭐 문제풀이, 심화완성, 뭐 개념완성,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강좌의 가격도 적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학교 교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터넷 앞에서 똑같은 형태로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적으로 100%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많은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잃는 직접적인 계기는요. 진도의 결함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더하기를 배우는 곱셈을 배워야 되는데 어쩌다가 더하기를 배우지 못한 학생에게 곱셈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알아듣지 못하고 금세 흥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은 이래요. 하루 뭐 결석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 가면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부 자체에 흥미를 잃죠.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가 돼요. 개인 교수 같으면은 하루 결석을 했어도 못한 부분을 다시 거기서부터 해주죠. 그래서 뭐 계속 어떤 그런 흥미를 잃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데 학교 교육은 그걸 일일이 그걸 챙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나요. 뭐 예를 들자면 하루 결석을 얘기했지만 이건 어떤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하루 가지고 뭐 그 보충 수업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말꼬리를 잡으실 분은 없다라고 제가 여기고 넘어갈게요. 때로는 같은 내용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도 흥미를 잃죠. 재미없죠.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면.
근데 이거를 본인 흥미대로 본인이 조절해서 한다면 흥미 있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술을 처음 배울 적에는 선배들이 자꾸 내 페이스대로 못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안 마시고 싶을 때 안 마시면 술은 맛있는 건데 자꾸 내 페이스대로 못 먹고 마시라 그럴 적에 마시니까 술은 너무 맛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내 페이스대로 조절해서 하면은 공부도 원래 재밌어요. 근데 남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하기 싫은 때 해야 되고 이러니까 금세 흥미를 잃죠. 진도와 관련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의 하이퍼링크라는 개념인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거는 다음으로 넘길게요.